죽음이 내게 왔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 살아남아야 하는지부터 정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황기찬이 숨을 깊게 삼켰습니다. 담당인은 CT 판독지를 접어 내려놓으며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는데요. 치료를 시도해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뜻을 에둘러 전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무게는 벼락처럼 내려앉았고 황기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얼마나요? 라고 묻고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목소리의 갈라짐이 감춰지지 않았거든요. 숫자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몇 초가 길게 늘어졌고 그 사이에 스스로의 생을 빠르게 훑어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재인의 얼굴, 은호의 웃음, 노숙자의 냉담한 눈빛, 그리고 강세리의 미소까지요. 로비 한켠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유난히 맑은 파랑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그 맑음이 오히려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지? 황기찬은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강재인에게 미뤄둔 사과, 은호에게 전하지 못한 약속. 아프다는 사실보다 놓아버린 것들이 더 아프게 밀려왔습니다. 반대편 복도 끝에서 강세리는 진료 스케줄표에 박힌 이름을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 황기찬이 병원을 수차례 드나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의 동선은 눈으로 외운 지 오래였는데요. 멀리서 본 발목의 흔들림, 잠깐 허공을 더듬는 걸음. 세리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터졌다. 의사실 문이 닫히고 간호사 둘이 낮은 목소리로 오간 말을 흘리는 순간 너무 늦게 오셨다는 단편이 세리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충분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세리의 구두 굽이 타일 바닥을 일정하게 두드렸고 눈빛은 고요했지만 심장은 경쾌하게 뛰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쾌감, 이제부터 판이 뒤집힐 거라는 오만한 확신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왔거든요. 저녁 현관문이 열린 뒤 강세리는 소파에 기대 앉아 내일을 정리하듯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덤덤했을 말투였겠지만 오늘만큼은 미세한 여유가 섞여 있었고 황기찬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주 봤습니다. 세리야, 이야기 좀 하자. 남은 시간 동안 나 잘 살아보고 싶다. 말끝에 숨이 길게 흘렀고 강세리의 손이 잠깐 멈추더니 다시 부드럽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요. 늦었지만 알기라도 했으면 됐죠. 표정은 차분했지만 마음은 승리의 북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남았죠. 그럼 정리부터 하죠, 여보. 유언장은 언제 쓰실 건가요? 놀람을 가장하며 던진 물음에 황기찬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변호사와 보지. 밤이 깊자 각자 방에서 다른 문장이 써내려갔습니다. 황기찬의 종이에는 되돌려놓겠다는 결심이, 강세리의 메모장에는 드디어라는 두 글자가 반복됐습니다. 잠들기 전 황기찬은 핸드폰을 켰다가 닫았고 보내지 않은 문장이 알림창 어딘가에 남았습니다. 제인아, 미안하다. 마지막만은 제대로. 다음날 오후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황기찬, 태호, 김도윤이 마주 앉았습니다. 황기찬은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얼굴이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강재인에게 미뤄온 사과, 알고도 모른 척했던 순간 외면의 대가로 쌓인 잘못까지 줄줄이 꺼냈습니다. 마지막만큼은 바르게. 태호는 서류철을 꺼내 조용히 밀었습니다. DH홀딩스 내부 결제 라인에서 오프쇼어로 빠져나간 흔적, H&K의 별도 트랙에 얹힌 영문 이니셜, 그리고 C에서 시작해 H로 닿는 반복 패턴. 여기 캐서린이 개입된 기록이 보입니다. 잃어버린 여동생의 이름을 입 밖에 내놓는 태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담담함 속에 오래된 상처가 숨어 있었고 그 상처는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단단히 여며져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말이 적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윤리, 한 남자로서 제인을 지키고 싶은 마음, 질투와 보호 본능 사이에서 흔들리던 지난 날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법적 절차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방식은 저희가 정합니다. 감정으로 무너지지 않게. 셋은 곧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짓 유언장을 미끼로 걸어 세리의 방심을 유도하고 H&K 이중계약서 원본 라인을 동시에 추적하며 녹취서명 윤곽전자 로그를 한 번에 묶어 정식 절차로 넘긴다. 복수가 아니라 책임의 이름으로 끝내자는 합의였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에서 강세리는 이미 주인 행세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임원진 앞에서 슬며시 던진 말 한 줄. 곧 체제가 바뀔 거예요. 미리 적응 못하시면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어요. 통보 같지만 선언에 가까운 음성 회의실 유리벽을 타고 직원들 사이로 냉기가 흘렀습니다. 복도 끝 모니터 앞에 선 사람이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은 강재인. 이상합니다. 조심하세요. 강재인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제보가 가리킨 폴더를 열었습니다. 암호화된 첨부 파일 하나, 그리고 이니셜 S, R로 서명된 미세한 자국.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각도, 같은 습관, 같은 타이핑. 세리야, 너무 많이 남겼어. 머릿속에서 날짜, 결제 순서, 업로드 시간대가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노트북은 표지일 뿐 본문은 클라우드 부계정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직감이 확고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본인의 전 재산 및 보유 지분 일체를 배우자 강세리에게 문장의 흐름을 보는 순간 강세리는 손끝에 힘을 뺐습니다. 공증인의 확인 사인이 들어가고 도장이 눌리는 소리가 마치 축포처럼 들렸습니다. 황기찬은 힘없이 펜을 내려놓았고 세리는 속으로 박수를 치며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서가 파일 가방에 들어가는 소리만으로도 세상 전체가 정리되는 기분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리는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모, 준비 끝났어. 짧은 축하와 함께 끊긴 통화 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오늘만큼 예뻐 보였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황기찬의 서재에서는 다른 봉투가 열렸습니다. 봉인 스티커 아래 새하얀 종이에 쓰인 완전히 다른 문장. 법정 상속 순서에 따르되 개인 재산 및 지분은 모두 강재인에게 재배분한다. 그 옆에는 보다 두꺼운 철제 파일이 놓여 있었는데요. 병실에서 오간 말의 잔해를 모은 녹취 결제 라인을 역산해 그려낸 도식 메타데이터로 확인된 업로더 타임스탬프. 그리고 부정 서명 순서의 반복까지 한 벌의 퍼즐 세트처럼 정리된 자료가 차곡차곡 포개져 있었습니다. 마지막만은 바르게. 그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봉투를 봉인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강세리의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임원회의가 독단적으로 소집되고 변화가 싫으신 분들은 스스로 길을 찾으세요 같은 말이 아무렇지 않게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눈을 마주친 임원 한 명이 고개를 갸웃하고 지나칠 때 강재인의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익명으로 도착한 내부 제보 두 번째. 오늘 회의 녹취했습니다. 제인은 답장을 대신해 저장 폴더를 새로 만들고 제보 파일을 H&K 자료 옆에 고정시켰습니다. 돈의 길, 서명의 길, 말의 길 세 가지 길이 하나로 모이는 장면이 눈앞에서 선명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집이 무대가 되었습니다. 강세리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걸었는데요. 스스로도 웃기다 싶었지만 그 장식이 자기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태호가 먼저 도착했고 잠시 뒤 김도윤과 강재인이 들어섰습니다. 황기찬은 평소와 다른 또렷한 눈빛으로 모두를 훑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리하려고요. 첫 마디가 나가자마자 강세리의 심장이 깊은 쪽으로 먼저 반응했고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고 문 앞에는 수사관 둘과 기록을 위한 인원, 공증인 입회 사실을 확인하는 담당자까지 법적 절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강세리가 얼어붙은 채 묻자 황기찬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기록을 먼저 꺼내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녹취 파일, 전자로그, 결제 라인의 도식, 그리고 두 장의 유언장이 나란히 올랐습니다. 하나는 강세리에게 주는 듯 보였던 장치, 다른 하나는 실제 효력을 갖는 본문. 공증의 타임스탬프가 다른 이유, 서명 순서가 달라지는 부정 서명 패턴까지 설명은 간결했는데 빈틈이 없었습니다. 태호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덧붙였습니다. 해외 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원 도용 관련 진술서, H&K 더블 트랙 송금 내역, 지도처럼 표시된 오프쇼어 라인. 이름은 바꿀 수 있어도 습관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고 시선은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다 조작이네요. 다들 나를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도윤이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환자에게 했던 그 말 조작입니까? 병실에서 흘렸던 차가운 문장이 폰 화면에 재생되었고 빨리 끝내요라는 말이 방 안 공기를 한 번 더 가라앉혔습니다. 수사관이 절차를 고지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문서 위조 및 행사, 교사 혐의에 관한 동행.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닿는 순간에도 강세리는 끝까지 외쳤습니다. 황기찬, 당신도 깨끗하진 않잖아.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 몫의 죄는 내 몫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그 첫 줄입니다. 노숙자의 그림자 황기만의 이해득실, 도유경의 윤리적 갈등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 밤만큼은 오직 인정의 시간이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강재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도착한 건 허탈이었고 오랫동안 싸운 사람에게 찾아오는 다리가 풀리는 허탈이었지요. 김도윤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셔도 됩니다.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바로 또 하나의 파일을 꺼냈습니다. 병원 라벨의 네 자리 숫자, H&K 서브코드와 겹치는 기묘한 일치. 돈의 길이 아이의 길과 겹쳐요. 그날 문을 연 사람이 아직 하나 더 남아있어요. 태호와 눈이 마주쳤고 태호는 숨을 고른 뒤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이름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며칠 뒤 의사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요? 몸이 버티고 있다고요? 설명은 단순했는데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조금은 따라오는 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기찬은 짧게 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뜻이네요. 그는 서랍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내 만지작거리다 다시 넣었습니다. 인정의 첫 줄을 적었으니 이제 책임의 둘째 줄을 적을 차례라 여겼습니다. 강재인은 오래 꺼내지 못했던 서랍을 열어 오래된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 4자리와 이니셜, 그리고 가려진 이름 하나.
최자영의 흐릿한 기억, 강규철의 빈자리가 만들어낸 공백, 황지호라는 이름이 가끔 다른 발음으로 불렸던 낯설까지 연결될 듯 말 듯 끊어져 있던 조각들이 서로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누가 문을 열었는지라는 예전 질문이 그날 어디로 옮겼는지라는 새 질문으로 바뀌었고 제이는 그 질문에 답을 붙일 준비를 했습니다. 김도윤은 말없이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끝까지 같이 갑시다. 그 말은 고백만큼 묵직했지만 오늘은 고백 대신 동행으로 충분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끝이 아니라 정답을 보고 싶네요. 그가 말하는 정답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었습니다. 돈의 길이 가리킨 생명의 자국, 그 문을 연 사람의 이름. 이제 정말 확인해야 했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고 창밖에 네온사인이 젖었습니다. 알림음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했고 각자의 화면에는 다음 좌표가 떠올랐습니다. 황기찬은 조용히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죽음이 내게 왔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 살아남아야 하는지부터 정하겠습니다.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인 뒤 그는 핸드폰을 들어 한 줄을 보냈습니다. 제인아, 내일 저녁 기록과 사람을 함께 보자.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기록도 사람도 같이 보죠. 그날의 아이까지. 구치소 안 강세리는 변호사 접견실에서 기자들과 통화하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희생양입니다. 황기찬이 모든 걸 꾸민 거예요. 저는 피해자라니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접견이 끝난 뒤 곧바로 황기만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오빠, 나 이렇게 끝날 수 없어. 어떻게든 나를 꺼내. 보석이든 뭐든 해. 그리고 자료들 꼭 없애야 해. 그 목소리에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싸우겠다는 진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YL 본사에서는 직원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임원들 앞에 서서 단호히 말했죠. 이제부터 우리 회사는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강미라는 곧장 맞섰습니다. 이 사회는 이상적인 말만으로 유지되지 않아. 수익을 내야 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해. 감정적 정의감으로는 회사 못 지켜. 두 사람의 시선이 팽팽히 부딪혔습니다. 제이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임원들의 눈빛에는 불안과 의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회의실 밖에서 동료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누나 태호 씨랑 더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도윤 선생님보다 말이지. 그러나 그 농담을 옆에서 듣던 김도윤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질투가 불타올랐거든요.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재인, 너를 지켜주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저 동정으로 보일까 두렵다. 그날 저녁 강재인은 집에서 어머니 최자영을 돌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최자영은 잠시 맑아진 정신으로 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제인아, 그날 아이 아직 숨이 말끝이 흐려지자 제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살아 있었다고요? 그날의 아이가? 그러나 자영의 눈은 다시 허공을 향했습니다. 제인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기억해내줘요. 이 모든 진실의 열쇠는 엄마한테 있으니까. 병실 침대에 앉아있던 황기찬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끝내야 한다. 세리만이 아니라 은호의 진실까지. 그는 힘겹게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아, 네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문을 연 사람은 아직 남아있어.